예, CBS 라디오 박종현 한판승부 놓고 때려 매주 수요일 만나는 두 분 만납니다. 먼저 맥 소장님, 서영주 전 대변인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영주입니다. 예, 자 오늘 아주 옷을 시원하게 두 분이 자 이어서 네. 청자켓을 입으신 우리 김정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서 네,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정혁입니다. 두 분 색깔이 비슷해서 네. 예, 그래도 이제 더운 날씨를 여름철 빨간 옷을 입고 걸 수 없잖아요. 당성이 더운데. 묻어납니다, 당성이. 빨간 저 더워도 와이색이가 또 없네요. 변했어요. 예, 근데 우리 김정혁 전 최고가 방금 국민의힘 상황에 대한 단독 보도를 물고 오셨습니다. 아, 네. 전당대회 관련 얘기죠? 아, 그게 뭐 확실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저쪽에서 뭐 연락을 받았는데 네. 8월 15일 날 뭐 전당대회를 하려고 킨텍스에서 한다는 얘기를 뭐 전달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게 뭐 최종적으로 확인된 건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면 얼마 며칠 남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네요. 딱 45일 걸린다고 그러는데 딱 45일이네. 오늘 일요일이니까. 8월 2일 민주당 전당대회 하고 8월 15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같은 하고 곳 같은 장소인데 이게 예. 뭐 같은 최종 곳, 같은 확인된 게 아니니까 예, 이렇게 예. 뭐 괜히 또 이걸 뭐 단독해서 내보내지 마십시오. 그건 알겠습니다. 컨펌 된다면 국민의힘의 뭐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제가 뭐 크게 평론할 건 없으나 지금 상태에서 전당대회를 8월 2일 날 하나, 15일 날 하나, 30일 날 하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작부터 너무 강하게 나오시네. 너무 빨리 하는 거라서 네. 너무 서두르는 거여서 이게 뭐 그렇군요. 좀 말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염천이잖아요. 8월 15일 더워서 이미 다 설계 끝내놨다. 그런 것 같아. 이게 그렇게 되면 사실 무슨 이 여름에 순회 경선이니 뭐 이런 것도 잘 못할 것 같거든요. 가장 더울 때네요. 네, 가장 더울 폭설이. 때인데 그러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냥 다 모여서 다 묶어서 한 번에 하시죠. 뭐 이렇게 하고 할 건지. 그래서 부실 설계가 예상됩니다. 예. 자, 오늘 이제 김건희 특검이 현판식을 열고 최장 150일간의 이제 수사에 착수를 했고 관련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장성철 소장님이 오늘 한판 승부에서 김건희 씨와 건진법사 관련 인연에 관련해서 아니 윤건희 씨와 윤건희 씨, 윤석열 예, 전 윤건희 대통령 씨와 부부와 건진과의 건진. 관계. 예, 관계에 대해서 좀 특종. 취재해온 것. 특종 아니고요. 그냥 예. 여의도 바닥에 여의도 돌아다니는 설을 예. 제가 그냥 취합해서 그냥 소개시켜 드리는 거죠. 예. 제가 뭘 알겠어요. 그냥 다 그냥 아는 얘기다. 약간 톤 다운해서 아는 얘기 아는 범위 내에서 어디에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로. 예. 건진 법사의 고향이 예. 어딘지 잘 모르시죠? 충청도 아닌가요? 강릉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강릉이래요? 강릉. 강릉이라는 예, 얘기가 예.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 건진 법사와 윤건희 씨와의 인연에 대해서는 세 가지 좀 설이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예. 하나는 이제 무정스님이라고요. 예. 윤석열 전 대통령과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을 연결시켜 준 것으로 알려진 그 무정스님이 이 건진까지 연결해 준 것이 아니냐 그런 설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건진 법사의 본명이 전성배 씨인데 강릉에서 건설 관련된 사업을 했어요. 그분이.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인연이 있는 삼부토건 있잖아요. 예. 거기에 1차 합청 업체를 운영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걸로 추측해 보면 삼부의 조남욱 회장이 이렇게 연결시켜 줄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얘기가 있고요. 이제 세 번째는 황종호 씨라고 윤건희 씨 이제 부부를 뭐 삼촌 혹은 작은 엄마라고 불러가지고 화제가 됐었고 예.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일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황종호 씨의 부친 황하영 동부정기 회장이 연결고리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의 연결고리의 중요한 점은 이제 그 강릉이에요. 강릉을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정작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건진법사의 의혹이 터질 부분은 국세 문제다. 국세. 국세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세금. 민원을 건진이 많이 해결해 줬다. 그러한 이제 소문 박 실장님도 그 들어보셨잖아요. 일부 보도도 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건진이 고위 공무원에게 얘기해서 어떤 기업의 세금 문제를 해결해 주려 했고 이거를 이제 당시 공직기강 윤석열 정부 초기에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알아서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된 스토리냐면은 2012년도 전후입니다. 그때 전성배 씨가 강릉에서 삼부통은 합청 업체를 운영을 할 때 예. 국세청 세정협의회 회장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국세청의 인사들과 지역 유지들을 알고 여러 가지 국세 문제를 좀 해결해 준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러한 얘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릉과 국세청 이런 것이 좀 윤건희 부부와
함께 좀 연관된 연결고리가 아니냐라는 음. 것이고 제가 그 조금 더 이제 일주일만 더 취재를 해가지고 다음 주에는 건진을 압수수색하다가 나온 그 감봉권 있잖아요. 관본권 한국은행이 지금 빳빳한 돈, 그 종이로 묶여진 돈. 그 출처 지금 51% 취재를 끝냈습니다. 아, 그 나머지 출처에 49%는 어떤 거예요? 거의 뭐 좀 뭐 국세청이 관여된 것이 아니냐 막 그런 설이 좀 있는데 네. 그건 좀 더 정확하게 좀 취재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서 좀 강릉, 국세청, 삼부토건, 윤건희 부부 이렇게 좀 커넥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 부분도 좀 특검에서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강릉이면 해당 지역구 의원이 권성동 의원. 예, 아 그렇군요. 예. 거기서 그분을 만난 게 그 국세협의회에서 만났다라는 그런 아하. 얘기도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분의 이제 사촌 형님이 강릉에서 그분의 아주- 사촌 형님 뭐예요? 그 의원하시는 지금 말씀하신 예? 본인이 안 한 걸로 막 하시려고. 아니 예. 그분의 사촌 형님이 강릉에서 예. 뭐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 그때 이제 알아가지고 이제 또 여러분들과 인연을 맺은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네요. 핵심 키워드가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죠? 이게 네, 포인트 세금, 포인트별로 잘 보셔야 강릉, 돼요. 국세청, 네. 건진법사, 삼부토건, 건설업체. 맞습니다. 나올 건 다 나왔네요. 예, 특검에서 이제 알아서 예. 알아서 잘 수사하십시오. 깔끔하게 네.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소영주 맥을 한번 짚어주세요. 지금 등장인물만 보면 네. 김건희 특검의 조사 대상자들이 음. 다 등장하죠. 음. 거기에 이제 저희가 이제 강릉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치인도 방금 등장을 했으니 예. 그거와 아무도 연결된 모르는데 한 번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 강릉 지역에 여러 정치인들이 있죠. 예. 예. 아, 근데 그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예, 연관은 얘기 잘못하면 없지만 큰일 납니다. 예. 거기에 이제 강릉 지역에서 그 건진과 윤건희 부부가 뭔가 시작점을 잡았다는 측면에서는 그래도 강릉이 생각보다 그 좁아요. 금방 소문이 돌고요. 예. 그 인연과 관계성들이 또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특검에서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다. 예. 이제 뭐 사실로 특정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는 얘기를 것이고. 뭐 예. 전해드린 거죠. 뭐 알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예. 어쨌든 알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예. 다 파악을 끝냈대요. 뭐 특검이라든지 예. 뭐 국세청이라든지 수사기관에서 이미 뭐 이런 정보들을 다 파악을 하고 있다. 그걸 전달해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일주일 후에 나머지 49%를 관본권은 제가 확실하게. 관본권. 네. 관본권은 그 어떤 그 대가성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무언가에? 확실하게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돈을 예. 거저주지는 않죠. 예. 무슨 그 사람이 굉장히 생활이 어렵다 하더라도 관봉권으로 불우이웃을 돕지는 않는다. 저 관본권 있으면요 서 소장님 출마할 때 대가 없이 그냥 줄 거예요. 왜 자꾸 이렇게 다 세강경 녹취할 쓰고 거예요, 보세요. 아마. 예. 그 액수가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대요. 관본권이. 예, 이게 제가 들은 얘기는 이것도 뭐 확인은 안 된 거지만 역시 예. 이 양반이 이제 변호사들을 찾아다녔잖아요. 건진이. 예, 예. 그래서 변호사들 찾아다녔는데 예. 그때 그 작업에 관계했던 사람으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아. 그 액수가 지금 거론되는 것보다 뭐 지금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괜히 또 예단을 줄 것 같아서 근데 얼마는 넘어요? 그랬더니 아. 그건 훨씬 넘지 이러더래요. 근데 그게 그 액수가 우리가 보도된 것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천 단위가 아니고 예? 억 단위. 아예 단위가 억 단위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뭐-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설로 그동안 2년 6개월 동안 많은 얘기를 했었잖아요. 단순하게 관저에 스크린 골프장이 있어 없어 우리 막 이런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막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있는 게 확실해 하잖아요. 그렇죠. 설로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이 대부분 참 맞는다라는 것에 많은 자괴감을 느낍니다. 비상계엄도 설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현실로 맞닥뜨리는 걸 보면 저는 설들이 거좀 다 맞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 기본적인 상식이라는 게요 늘 맞습니다. 사실 그 얘기도 있으니까 정권 초기에 예. 이미 건진이 처음 갔을 때 대선 때부터 네트워크 본부 이쪽에 가면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툭툭 예. 치는 대선 후보. 근데 실제 정권 초기에 건진이 지금 이제 남부지검 수사로 나오고 있지만 공천에도 개입하려고 하고 여러 이권에도 개입했다. 기업들 뭐 이런 것들 어떤 문제점을 자신의 인맥으로 해결해 주려 했다. 이런 의혹들이 있었거든요. 예. 당시 이런 얘기를 이제 대통령실에서 일부 사정 담당하는 분들이 알고
이런 걸 경고도 주려고 하고 만났었대요. 예. 만나고 며칠 뒤에 원대 복귀됐습니다. 음. 사전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됐으면 예, 예. 이런 일이 없었겠죠. 지금 또 JTBC 단독에 보면 한남동 관저에 스크린 골프장 존재 진술을 확보했다. 그리고 현대건설의 그러니까요. 설치비 대납 요구 의혹도 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스크린 골프장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또 반대로. 그럼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없었다고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 네. 그리고 아. 처음부터 좀 얘기를 자세하게 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건 좋잖아요. 저기 뭐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님, 제 정말 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같이 여야 뭐 힘을 합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저기 우리 오랜만에 스크린 골프 하면서 시원한 맥주 하면서 여러 가지 좀 얘기 좀 나눕시다. 좋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열고 우리가 있다 얘기하고 네, 여야 그냥 모임의 장소로 막 술 먹는 것보다 그렇게 여야 의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지도부 초청해가지고 여러 얘기하면 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감추고 아니라고 그러고 핍박을 하고 그래서 문제인 거죠. 저는 뭐 그 거짓말도 문제지만 네. 중요한 건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 세금을 쓸 때는 출처가 명확해야 되고요. 목적도 명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크린 골프 이 건물을 지었을 때 이게 대통령실 예산으로 했는지 경호처 예산으로 했는지 이게 경호시설이 될 수 있는지 예. 이런 규칙과 원칙을 어기고 본인들 마음대로 썼다는 게 문제잖아요. 본인 돈 아니잖아요. 예. 본인 돈 갖고 지었으면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까? 국민의 세금입니다. 이 더위에도 그 열심히 일해서 세금 내서 공직자들 열심히 일하라고 국민들이 한 건데 그 돈을 그렇게 허투루 쓴다. 저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분노가 좀 칩니다. 옛날에 그 문재인 정부 때요, 김정숙 여사가 그 경호원들 데려다가 수영 코치해서 논란이 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권력의 남용성 행동을 했다는 것들 뭐 다 비난받아야 되지만 예. 그게 무슨 뭐 그 윤석열 정부에만 있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크린 골프를 하든지 그거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해명이 대통령이- 거짓이셔서 문제인 네, 거죠. 대통령이 뭐 물어봤을 때 대통령이 체력 관리를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골프장 자주 가지도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 거기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약간의 좀 비난이 있었겠지만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때 KBS인가가 도면을 통해서 여기 뭐 골프장 도면이다 이거 그랬는데 그 비서실장께서 거기 창고입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창고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오면 했었던 확인시켜 드린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게 만약에 몰랐으면 모르는데 알고도 그렇게 얘기했다면 거짓말을 한 거니까 그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걸 수 있죠. 예, 사실 뭐 저도 스크린 골프 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대통령실에서 자꾸 거짓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워낙 다른 일을 안 하니까 놀면서 스크린까지 치냐 이럴까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뭐 그냥 감추려고 할 수도 있고요. 예. 예를 골프도 지난해 보도에 따라서 어디 수도권 군골프장에서 치다가 나왔잖아요, 서울 예, 근교에. 맞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23년 여름부터 저도 휴가 갔을 때 그 노래방 함선을 띄우고 불꽃놀이까지 했던 예. 작살로 회를 잡았던 예. 그때도 저도에 가면 나인홀 골프장이 있다는 겁니다. 저도 예, 예. 대통령의 경호처에서 함께 했었던. 휴가 가는 예. 여름마다 가는 데 있잖아요. 근데 거의 이전에 안 쳐서 관리가 안 된 골프장인데 부랴부랴 예, 잔디를 다 깎고 그린 관리를 해서 나인홀 골프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말 그대로 황제 골프였죠. 그런데 굳이 뭐 그것도 숨길 필요 없잖아요. 없는데 사실 지난해도 그렇고 계속 숨기다 보니까 이런 얘기 나왔다. 대통령실 대응이 좀 잘못된 게 이슈 아니냐. 정진석 실장이 이제 아마 그 답변을 국회 운영위에 나와서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오면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뭐랄까 상대를 더 자극하는 발언이고 왜 그런 해명을 했을까? 거짓말로 드러난 거잖아요, 사실. 못 올 줄 알고 못 올 줄 알고 환조에 못 오니까 안 이렇게 받아주니까 약 올린 거죠. 약 올린 거예요? 그렇게 그냥 호통치고 인상 쓰고 막 함부로 하고 국회 나와서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제가 요즘에 친명 패널로 자꾸 막 오해를 받지만 예. 이재명 대통령 칭찬할 게 이런 점이에요. 그 임명직 공무원들 국회 가서 잘 설명드리라고 국회의원들 존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국무회의에서 작심하고 얘기를 했죠.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뭐라고 그랬어요? 전사가 되라. 싸워라. 가서 밀리지 말고 싸워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대로 수행한 거잖아요. 잘못된 거였죠. 예. 하수죠, 하수. 네. 그게 자, 근데 기본적으로 싸우던 사람이 와서 그런 것 같아요. 평생을 싸우기만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예. 무찌르자 이렇게 된 거죠. 예.
자, 오늘 이제 특검 2개의 특검이 현판식을 가졌고 내란 특검은 굉장히 열심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김종익 최고께서는 이 김건희 특검 16개 의혹이 있는데 이제 현판이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민중기 이렇게 표기가 돼 있네요. 요걸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핵심적인 사건은 뭐로 보고 있는 것이냐? 여기 나오는 대로 아니겠어요? 예. 그 명태균 건진법사, 그 국정농단 불법 선거 개입, 공천 개입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뭐 양평 고속도로가 빠져서 좀 특이하긴 한데 왜냐하면 그게 사실 확인이 된다면 더 큰 국정농단이 맞습니다. 될 테니까 음. 그거는 아마 나라를 확 뒤집어질 놓을 것이고 예. 그렇게 되면 거기 관여했던 공무원들이나 그걸 누가 먼저 건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혹은 지시를 했는지 모르지만 예. 그것들이 굉장히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건데 그건 빠졌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뭐가 됐든 간에 다 진상이 규명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 한 가지만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김건희 여사는 지금 국민 밉상이잖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다들 너무 싫어하는 분위기예요. 예. 그래서 수사는 분명히 하되 예. 너무 마녀 사냥으로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그 인격 모독 같은 거로 그냥 자기가 지은 만큼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지금 나는 민중기 특검이 그 약간 내란 특검은 너무 서두르는 느낌이 있거든요. 조은석 그 검사. 특검은 네.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 근데 지금 민중기 특검은 20일 딱 지켜서 그다음에 자료 다 검토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사를 시작하니까 오히려 차곡차곡 잘 해나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판사 출신 또 민중기 특검, 검사 출신 조은석 특검, 약간 좀 차이가 좀 보인다. 그런 것 면에서 같아요. 수사의 길이 좀 있다. 예. 백 민중기 소장님. 특검이 오늘 현판식 하면서 첫 일성이 예. 치우치지 않겠다. 정확한 기준을 잡고 가겠다라는 거죠. 사실 그게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양쪽 국민 모두 봤을 때 이게 공명정대한 네네. 수사였고 재판이었다. 이런 말씀한 대로 받아들일 마녀 수 있는 사장식으로는 것이니까. 가지 않겠다 예, 그런 예.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국민 밉상의 김건희라는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나 예. 그 밉상에 대한 대접을 좀 마녀 사냥으로 안 받으려면 본인이 잘해야 돼요. 하기 나름이죠. 예.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그렇죠. 본인의 배우자처럼 9시에 나오면 10시에 가겠다. 지하주차장으로 가겠다. 두 번째도 9시에 오라 했다니까 9시 언저리로 갈게요. 10분에서 20분 한 늦을 10분, 수 20분 있다. 늦을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좀 할 테니까 나한테 오라 가라 확정하지 마. 이런 일을 계속 하게 되면 밉상에 이제 더 넘어서는 진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김건희 씨가 안 한다면 네. 민중기 특검이 얘기한 대로 정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명확하게 그 혐의에 대한 책임을 물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김건희 씨도 정당한 소환이라는 어떤 그런 조건을 내건 거 보면 예. 본인 남편을 따라할 가능성이 높다. 왜 변호인들이 그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할 거 아닙니까? 좋은 전략을 그렇죠. 그 전략을 길라잡이로 본인의 남편이 보여줬으니까 저는 민중기 특검에도 그렇게 대응을 하게 되면 본인은 스스로 마녀사냥식의 이 특검을 초래하는 거기 때문에 예. 수사를 잘 받으셔라. 짧게 말씀드리면 김건희 측 변호인들에게서 우리가 제일 많이 들을 수 있는 얘기는 아파요 같아요. 아파요. 아파서 출도 못해요. 그렇죠. 아파서 저 병원에 가야 돼가지고 예. 조사 좀 밀어주세요. 음. 아파요. 아프다는데 어떻게 해요? 예. 예. 특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예. 조은석 특검은 내란 특검으로서 역사를 제대로 쭉 정말 사초처럼 기록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고 예. 김건희 특검에는 명태균 게이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는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천 개입 이 문제가 정치적 문제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중앙지법원 법원장 출신인 민중기 특검이 임명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판사처럼 정말 엄정하고 공정하게 해야 일단 야당에서도 물론 당연히 반발하겠지만 예. 그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그래서 민중특검이 그런 부분에서 메시지를 내놓는 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김건희 씨에 대한 뭐 특별한 기대가 없어요. 아프다고도 할 거고 소환도 제대로 안 나올 거고 예. 근데 피해자들이 다 협조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그거만 알아서 하시라고 하고 그냥 특검은 할 일 하면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정말 조롱할 필요도 사실 없고 예. 밉상이기 때문에 자꾸 조롱하고 싶긴 한데 예. 할 필요 없고 단죄만 받으면 됩니다. 꽤 많이 받을 것 같긴 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순직 해병 특검 여기도 이제
그 오늘 소환 조사도 있었습니다. 과연 이 핵심은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왜 경로했는가? 이 경로 미스테리가 풀려야 되는 상황인데 핵심 관건은 역시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겠죠.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제가 그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로설은 예. 민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아. 그렇게 경로할 이유가 없다. 갑자기. 예. 그전까지는 뭐 국방부 장관한테 이거 철저히 수사해서 저기 책임을 물어라 하면서 그 박정훈 대령을 칭찬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이종섭 장관도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박정훈 대령이 그렇게 하니까 칭찬했었잖아요. 예. 근데 갑자기 그 국무회에서 7월 결제하고 난 다음에 한 다음에 경로를 했다는 건 네. 누군가가 민원을 세게 는 겁니다. 그렇지. 임성근 사단장 좀 어떻게 살려줘봐. 구명해야 된다. 구명해야 된다라는 게 들어오는데 예. 대한민국 대통령을 이렇게 뒤에서 민원 넣고 경로하게 할 수 있는 사람 누굴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퀘스천을 그때 예. 저는 김건희 씨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 했는데 예.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다. 네. 김재혁 전 최고는 글쎄요. 하여튼 저 경로설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번에 총선이 끝나고 나서 제가 어느 토론 자리에 가서 우리가 왜 토론을 그 대선 총선에서 졌느냐 얘기하면서 예. 왜 걸핏하면 대통령이 경로한다는 보도가 나오냐. 그 경로할 사람이 국민이지 대통령이냐.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 그 이후에 이제 많이 보도가 됐었어요. 대통령 경로.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사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예. 아니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 제정신이냐. 국민들 앞에서 자꾸만 대통령 경로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 근데 대통령이 화났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왜 민주주의 이 국가에서 사람들은 중요한 주제인지. 왕으로 생각하는 거야 대통령을. 노하셨다. 그러니까 예. 이 대통령께서 경로하셨는데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빨리 고개 숙여. 죽여주시옵소서. 이런 식인 것 같은데 그걸 듣기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지적을 했더니 그 다음에는 용산의 대통령실에서는 더 이상 경로했다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예. 그러나 이제 그게 워낙 이미 많이 그 이전에 하셨던 경로로 인해서 얘기가 많이 퍼져 있어서 그리고 결국은 이제 아주 유명해진 건 이 임성근 예. 결국은 이 최상병 최해병과 관련돼서 여기서 대통령 경로로 인해서 모든 게 다 뒤바뀌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뭐 밝혀지긴 해야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예. 대통령이 그런 법률가니까 예. 야, 그 사단장까지 그거를 구속하는 게 그 영장 치는 게 그 정상이야라고 의견 표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제가 편집장일 때 뭐 부장이 이거 기사 일면톱으로 가져온다고 그랬을 때 야 그거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그 일면톱 쓸 수 있는 거야? 라고 제가 의사 표시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그 어떤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이 양반을 갑자기 무슨 항명이다 뭐다 해서 항명 수괴다. 네, 이런 식의 표현들이 막 나왔잖아요. 네. 이건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밑에서 야 대통령께서 경로하셨으니까 우리가 항상 말아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수계로 이제 박정훈 대령을 몰아세운 게 아니라 결국 만약에 박정훈 대령을 그런 식으로 몰아가지 않았으면요 이게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과 뒤에 말이 전혀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게 경로를 이해할 수 있다. 뭐 입장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경로를 이해할 수는 없지. 아니 그렇게 뭐 임성근 사단장까지 입장을 낼 영장에 수는 있죠. 입장을 얘기할 낸다면 수는 있지. 처음부터 그런 입장으로 접근했어야 되는데 박정훈 대령의 수사에 대해서 만족했다니까요. 초기에. 그리고 초기에 그치. 그리고 나서 입장이 바뀌었잖아요. 갑자기. 근데 말씀한 대로 생각이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일련의 과정들이 800에 7070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멀리 날아간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를 몇 차례를 해서 맞아요.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부분들과 박정훈 대령의 사건들을 본인이 밀어내기들을 하잖아요. 그건 의견 표명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마무리. 그러니까 네. 문제가 됐다는 거고 그냥 그런 식으로 그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그런 식의 강제적으로 그 쫓아내는 식이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가지도 않았을 것이다. 예. 이 생각이 들어요. 예, 자 특검 이제 3대 특검 모두 본격적인 현판식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자, 놓고 때는 잠시만 쉬고 갑니다.